25년 2월 13일 목요일 모닝데일입니다. 주가지수 먼저 보실게요. 일단 국내 아시아장은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CPI 대기도 있고 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고요. 코스피 0.37% 상승, 코스닥은 좀 더 그동안의 상승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, 0.59% 하락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니케이 0.4%, 홍콩 상이 엄청 뜨겁죠. 예, 좀 딥시크 다음에 뭐 알리바바, 뭐 바이두 곳곳에서 지금 이제 중국 AI들 관련된 주식들이 다음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다 이러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. 정말 과거는 좀 중국 증시가 지금 과거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. 과거에는 이제 불확실한 부양책, 이 효과가 불확실한 부양책들 통해서 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실체가 있거든요. 실체 경기에 대한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켓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입니다. 확실히 다른 모습이고요. 어제 외국인들 좀 전기전사, 삼성전자 이런 거 좀 산 것 같아요. 좀 이제 그동안 한동안 쭉 팔았는데 이걸 좀 돌리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일단 어제 CPI가 크게 좀 시장이 조금 이건 뭐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건 CPI가 높게 나왔어요. 높게 나와서 인플레 우려가 크게 확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 잘 버텼습니다. 나스닥 오히려 플러스로 돌렸고 장 초반에는 엄청 약하게 시작했거든요. 쫙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다 돌렸어요. 이 원인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데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가 아니면 상호관세 이게 미국장을 끌어올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주 미국장 어제는 좀 잘 모르겠는데 네 선방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원자재 쪽 보시겠습니다. 어제 WTI 2.7% 정도 빠졌습니다. 73불 올랐던 게 다시 이제 71불대로 71불 초반대로 쭉 내려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며칠 전 제 모닝 데일리 제목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락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대책은 유가입니다. 어차피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말을 들고 가지는 않고요. 그럼 다른 방안을 금리 또 게다가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죠.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.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켜야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는데 이것이 바로 결국은 WTI를 비롯한 유가의 하락 이걸로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게다가 어제 EIA에서 원유 재고 증감 발표가 있었는데 재고도 많이 늘었죠. 재고가 또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재고 증가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있고요.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가능성이 어제 나왔죠. 이 부분이 좀 메인 키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 협상을 위해서 푸틴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협상 가능성이 올라가며 유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유럽 쪽 천연가스에는 매우 좋은 소식이죠. 그렇지 않아도 독일도 지금 일부에서는 러시아로 가스를 다시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가스 저장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 러시아하고 좀 관계가 괜찮아진다. 이거는 천연가스에는 특히 유럽 쪽에는 큰 효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와중에 구리 가격 또다시 2%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4.7파운드 4.7불 파운드당 4.7불 나왔는데요. 구리 가격 잠깐 또 조정받나 싶더니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. 과연 이 랠리가 다시 한번 또 재개될 것인지 궁금합니다. 환율 쪽 보시겠습니다. 환율 원달러 약간 대기 모드였죠 어제. 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환시장, 주식시장, 채권시장 전부 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 대기하는 모습. 채권시장은 약간 좀 밀리고
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한 1456원에서 멈추는 모습. NDF,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환율 뭐 이런 거는 어제 인플레 우려 나오고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하지만 달러화를 한번 보시면 달러화는 또 달러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. 한 0.3% 정도 하락을 하는데 CPI 때문에 달러가 처음에 크게 올랐죠.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트럼프가 좀 내린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상호 관세 협의가 이제 할 것이다. 조만간 할 것이고 뭐 오늘 사인한다. 오늘 사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인도가 좀 있어 인도 총리랑 이제 정상회담인데 그 전에 상호 관세는 끝낼 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달러와 약세를 좀 이끌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비트코인 요 부분 97,000불 어제 96,000불을 하회했다 뭐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97,000불 또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그래프 옆에 보시면 이게 최근에 좀 바닥을 좀 쭉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또 97,000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방향성 잡아갈 것 같아요. 엔화가 많이 또 그동안 쭉 강세였는데 조금 약해졌죠. 154엔 달러당 이렇게 올라왔는데 150엔을 뚫고 내려가느냐 이게 엔화가 새로 또 강세 모드로 가느냐에 좀 새로운 국면을 시사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. 150엔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. 지난번 NK 청산 때도 좀 150엔 살짝 뚫었다가 다시 160엔대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150엔 좀 잘 저항이 좀 강하네요. 예, 뭐 금리 쪽 보시겠습니다. 그래도 확실히 채권 시장은 좀 CPI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아시아 쪽의 채권 시장은 어제 CPI가 발표를 대기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,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시장의 약세였죠. 국고 3년은 뭐 한 1bp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고 국고 10년이 어제 2.8bp 좀 올랐습니다. 최근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2.88%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. 최근 낮은 변동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상단을 살짝 깨는 모습인가요? 하여튼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아마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국채 CPI 때문에 큰 폭 올랐습니다. 미국채는 아무래도 CPI 영향이 크겠죠. 미국채 2년이 한 7.9bp, 미국채 10년이 9.9bp, 거의 뭐 10bp 아주 크게 오르는 건데 고울한 모습 보이면서 4.60대로 10년물 금리는 올라왔습니다. 일본 국채, 호주 국채, 독일 국채 전부 다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 CPI 우려가 채권 시장을 지배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상호관세 고려하고 있다 할 거다라는 발표로 인플레 우려에 좀 더 기름을 부어주는 모습입니다. 네, 어제 경제지표 리뷰 보실게요. 중요한 거 나왔죠? CPI 나왔습니다. 1월 CPI 전월 대비 MOM으로는 0.5% 이게 컸던 것 같아요. 예상치 0.3%를 뚫고 올라가고 전월치 0.4%도 좀 높다. CPI가 스티키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0.5%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게 어제 메인 드라이버 중에 하나였죠. 초반에. 코어도 셌어요. 전월치 0.2%였는데 이번에 0.4%로 또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 쭉 올라가면서 YOY가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. 헤드라인이 3%, 코어가 3.3%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추세 자체가 이제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인플레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밀려지겠죠.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7월 달에 50% 넘는 걸로 한 차례 뒤로 쭉 밀렸습니다. 이제 1분기 안에 있던 기준금리 인하 확률 요거는 이제 0으로 가버렸고요. 0으로 가버렸고
2월에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7월로 좀 2분기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인하 기대가 7월로 밀렸습니다.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CPI 항목별로 보면 뭐 항공, 호텔,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. 항공, 호텔, 그리고 뭐 자동차 인슈런스인지 하여튼 보험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공, 호텔이 뜨겁다는 거는 역시 뭐 미국 요새 뭐 소비가 뜨겁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비스 물가도 이렇게 아주 많이 낮아지질 않았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나왔어요.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상품 인플레이 좀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 가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지. 그래서 다음에 한번 프락시로 중고차 가격 인덱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.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이제 좀 실력이 많이 늘겠죠. 원유 재고 늘어난다는 모습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400만 배럴이 좀 늘은 모습이다. 그래서 약 300만 배럴 수준의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또 크게 상회했습니다. 오늘의 이벤트 포커스 보시면 일단 지표는 미국 PPI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. 이제 CPI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, 기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니다. MOM 기준으로 0.3% 예상이고요. 어제 CPI에서 이제 상품 쪽에서 그 부분은 약간 뭐 중고차는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품 쪽을 좀 끌어내는 거 뭐 다른 상품들은 좀 낮은 모습이었어요. 어페럴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찍히고 이렇으니까요. PPI는 좀 CPI보다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주간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, 고용지표를 조금이라도 좀 엿볼 수 있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내일 나옵니다. 이제 시장 오늘 포커스. 일단 가장 저는 궁금한 게 주식시장 어떻게 반영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. 어제 미국장 잘 버텼거든요. 원래 CPI 이렇게 나오면 통화정책 기대가 어제 뒤로 쭉 밀렸죠. 그렇게 되면 원래는 시장은 밀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 버텼어요.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피크다라고 먼저 주식시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다음 CPI부터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의 배경에는 뭐 원유가 하락 이런 것들이 좀 깔릴 수 있겠죠. 최근에 원유 재고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관리 방안은 원유니까요. 이런 부분들 좀 여기도 이게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이런 식으로 미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PPI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PPI는 좀 인플레 우려를 좀 힘을 빼줄까 뭐 이런 생각. 하여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가 좀 궁금해서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위험자산 조정은 뭐 아직 안 나오는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상호관세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인도 총리 방문 전에 한다고 하고 이제 상호관세가 그동안 이제 표적관세, 뭐 미국, 캐나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호관세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쪽, 뭐 인도, 뭐 중국 이런 쪽을 다시 재차 타겟팅하는 건가? 뭐 중국 뭐 1차 전쟁에서도 일단 타겟팅이 됐었지만 한 번 더 타겟팅 되는 관세 전쟁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장에 어떻게 반영하나 그죠?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. AI 이제 중국장에서 계속 중국 시장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미국만의 얘기가 그래서 나스닥, S&P, 나스닥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항생테크 쪽의 얘기인가 중국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. 뭐 중국이 된다면 뭐 다른 나라도 되겠죠. 뭐 인도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왜 안 되지? 예, 이런 것들. 하여튼 AI는 또 이제
나스닥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시장들도 한번 같이 둘러보는 그런 시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장 되시길 바라겠고요. 마켓남이었습니다.